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저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보여드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집중하세요.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돈 패밀리 여러분들 덕에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코인 얘기 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분위기 잡냐고요? 자, 그러면 수익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돈패밀리 여러분들, 올 한 해 수익률 어떻게 되시나요?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다들 학창시절 시험 칠 때 반에서 1등하는 친구 답지를 컨닝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난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컨닝을 해서라도 알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 뭘 얼마나 사야 하는지 몇 년째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신탁펀드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입니다. 1년 전 그레이스케일을 따라 그레이스케일에 편입된 종목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더리움, 디선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등등등 500%가 넘는 수익률이 보이시나요? 사실 백날 업비트 들여다보고 차트 보고 비트 시향 듣고 유료 리딩방 쫓아다녀봤자 연 500% 수익률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차라리 그냥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그대로 담아두고 쭉 홀딩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국 1등이 그냥 수능날 실시간으로 자기 답안을 전국 수험생한테 공지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또 그레이스케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언급하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이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 결과에는 큰 차이가 벌어진 한 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언급 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자 디센트럴랜드가 대장 코인으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장 베리 실버트의 퇴위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메타사는 디센트럴랜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는 만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진짜로 오는구나. 관련 코인 중에 대장은 뭐야? 세계 최대 투자 기관이 디센트럴랜드를 사고 있었구나. 이거다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디센트럴랜드를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먹힌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후에도 베르실버트의 언급에 따라 다른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르게 교훈을 얻고 그레이스케일이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는 최근 3년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체인링크,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의 편입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 국가대표 차출만큼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2부 리그 강등팀에 몸담고 있었던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기존에 편입되어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이미 역사, 인지도, 성능, 시가총액 등 모든 면에서 상위에 머무르는 검증된 코인인데 반해 최근 그레이스케일에 편입되고 있는 코인들 중 일부는 인지도도 낮고 시총이 100이 언저리에 머무는 등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속적인 베리 실버트의 자체 마케팅 효과만으로도 이 코인들의 수혜는 톡톡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선 위쪽에 표시된 코인은 흔히 말하는 구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 아래쪽에 표시된 코인들은 신흥 강자 코인입니다. 이들은 신구를 떠나 과거와 현재의 가상자산 트렌드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처음 암호화폐가 주목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코인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이해하였고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는 지불이 가능한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지원한다더라, 어디서는 라이트코인까지 지원한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가격이 급등하고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부터 그레이스케일에 편입되었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룸에는 모두 결제와 송금 측면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한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현재에는 가치 저장 수단, 보안성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이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이미 달러나 원화를 잘 쓰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 송금하면 10초 만에 송금이 가능한데 그 긴 송금 주소를 받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제 돈을 찾는 데까지 훨씬 오래 걸리는 비트코인을 쓰자고? 게다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도 안 되는데 애초에 코인 결제되는 곳이 실생활에 있긴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화폐로서 인식되는 코인들 중에 대중들은 예전에도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메소나 리니지에서 쓰이는 아데나는 어떤가요?
현실 세계에서는 쓰일 일이 없지만 적어도 게임하는 사람들과 게임 안에서는 매우 가치 있게 쓰여집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메이플 스토리의 매소를 통해 사람들은 이미 가상화폐를 이해하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 편입된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 라이브 피어를 생각해 봅시다. 잠깐, 혹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나 라이브 피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비밀코인 영상을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들은 확고한 사용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돈을 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인터넷 서칭을 할 때 광고에 시달리고 내 개인정보를 뺏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보도 보호하고 광고를 보면서 돈도 번다고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태껏 암호화폐니 블록체인이니 어렵기만 했던 일반인들에게 이미 게임, 브라우저,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존에 이미 경험해봤던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궁극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웹 2.0과 3.0 차이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웹 2.0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산형 탈중앙화 시스템은 웹 3.0에서 온 세상 유저가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깟 게임이나 웹 브라우저, 스트리밍 사이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신저 하나로 시작한 카카오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빠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가 워낙 민심이 안 좋아 카카오를 예시로 들기가 조금 망설여졌는데요. 카카오톡이 오픈 채팅방에서 사진 동영상 전송 시 부적절한 공유물들을 실시간 검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내는 셀카 등등의 사진을 누군가 감시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AI든 사람이든 불쾌하죠. 이용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점점 더 훼손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캐시와 후라이즌 코인이 익명성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프라이버시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탈중앙화의 가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캐시와 후라이즌의 익명성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끝까지 함께할 중요한 특징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명확한 사용성이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비밀코인은 물론 실시간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중요 코인으로 다크코인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비밀코인 지캐시 편을 한 번 더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베리 실버트는 2021년이 익명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표적인 코인으로 지캐시와 호라이즌을 언급하였고 최근까지도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유틸리티 코인이자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 이더리움과 최근 급부상한 솔라나입니다. 실제로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라이브 피어 모두 이더리움 기반인데요.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될 곳은 파일코인이고요. 서로 다른 체인들 간의 상호 연결, 즉 인터체인에는 체인링크가 필요합니다.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것으로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 역시 이 세 개 코인의 연관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코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1월 24일 메타버스와 웹 3.0 미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타버스를 3D 가상 세계에서 공간 제약을 넘어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사용자 소유의 인터넷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웹 3.0에서 유저가 민주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와 웹 3.0 위주의 트렌드를 가지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레이스켈에 편입된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룸에는 초기 가상화폐로서 지불과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보안성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캐시와 호라이즌은 지불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편입된 디센트럴랜드, 라이브 피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쉽게 이해되는 사용성과 더불어 미래 트렌드인 메타버스, 웹 3.0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가동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요. 파일코인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데이터를 수용하도록, 체인링크는 상호 간의 연결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블록체인의 트렌드를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갈 것이라는 그레이스케일의 큰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는 모두 큰 그림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의 판단은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할까요? 돈봉남은 의심이 많죠? 팩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2019년 6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그 당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해지수단으로 완전히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대중들에게 팩트를 기반하여 정확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팩트들은 지난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로 보여줬는데요. 왼쪽의 편은 2015년도 중국 주식시장 폭락 때 있었던 자산의 움직임입니다. 거의 모든 자산들이 가치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53%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편은 2019년 5월 미중 무역이 최고치에 달했던 한 달간 발생한 자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때 역시 대부분의 자산들이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홀로 4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에 새롭게 편입된 대부분의 코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구 포트폴리오에는 자산으로서 뛰어난 가치 저장 능력이 있는 코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코인들은 유틸리티 코인, 즉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웹 3.0과 메타버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생산성을 가능하게 할 코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이 제시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바로 가상경제입니다. 가상경제는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에서의 가상상품을 거래하는, 즉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경제체제만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가상경제는 다릅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이 사용자 개개인의 지불 의사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용자 의사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면 안 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엔 사람들은 무언가 해보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포크나이트라는 게임은 지난 2018년도에 이미 인게임 구매만으로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게임 외에는 전혀 설모가 없지만 그럼에도 지불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판매를 이루었죠. 재미있게 놀기 위해 큰 돈을 지출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소유를 위한 지출에서 경험을 위한 지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편입된 자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지캐시, 후라이젠, 라이브피어,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파일코인 모두 그 본질적인 가치가 뭐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웹 3.0과 메타버스로 유입됨에 따라 사용과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코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가상자산 세계에서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이번 달 출간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표인데요. 연도별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가 거의 확실시되는 비율이 2019년도에는 36%였지만 2020년도를 기점으로 급상승하여 올해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가상의 세계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지요.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 제시하는 방향이 이제는 조금 명확히 보이시죠? 그레이스케일이 보는 웹 3.0 메타버스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더 큰 블록체인 클라우드 경제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경제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결제 네트워크, 디파이, NFT, 탈중앙화 거버넌스, 탈중앙화 클라우드, 자기주권 신원입니다. 자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6가지 요소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집중하세요. 먼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에셋 해당되는 항목은 16가지이고 디파이 펀드에 해당되는 항목은 10가지, 라지캡 펀드에 해당되는 항목은 8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최근 신규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10월 2일 라지캡 펀드에 포함시켰다가 11월 30일 단일 상품으로 솔라나를 출시한 것인데요. 솔라나의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큰 장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결제 네트워크에는 이더리움 솔라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에는 디파이 펀드에 해당되는 유니스왑, 웨이브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NFT에는 디센트럴랜드가 사용될 수 있죠. 거버넌스에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코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에서는 마나 코인이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되겠죠. 탈중앙화 클라우드에는 파일코인과 라이브피어가, 자기주권 신원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직접 투자한 CBD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지케시아 후라이젠이 있습니다. 왜 신규로 솔라나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지케시아 후라이젠을 언급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 계획된 투자였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의 각 요소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유망한 코인들을 선점함으로써 웹 3.0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메타버스 코인이 무엇이다, 웹 3.0 코인이 무엇이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커뮤니티 중심의 메타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코인들은 다 웹 3.0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처럼 우리도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이 과하게 상승하였다고 거품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 메타버스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초기 시장에 들어온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서 메타버스의 성장을 지켜볼 인내를 가진 자에게만 달콤한 열매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잠깐의 움츠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움츠려 있어도 짜증나고 지루하겠지만 우린 뜨거운 불장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가슴이 뛰어야 해요. 저와 함께 수익열 돈패밀리 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고퀄리티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를 복사해줄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구독은 인간적으로 좀 하자고요. 감사합니다.